안녕하세요.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부모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 사흘간 조문받고 장례 치르느라 경황이 없죠.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요. 돌아가신 부모님,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. 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제때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인 자녀들이 법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 치러야 되겠죠. 이때 장례 비용 지출 증빙을 미리 모아두시면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장례가 끝나면 사망일로부터 한 달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. 이 한 달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. 그리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가시면서 가급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신청하시면 좋습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님의 재산이나 금융, 세금, 또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부동산, 이런 재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 해당 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공적기관의 재산만 조회가 되죠. 지인이나 선후배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개인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채권 채무는 당연히 조회가 되지 않겠죠.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다거나 또 빌린 사채가 있었다,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알아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이 서비스를 신청한 뒤에는 피상속인의 보유한 예금 인출이 일정 기간 제한이 된다는 점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장례비라든지 신변 정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상속인들의 합의를 거쳐 먼저 인출한 후에 이 사망신고와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재산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. 재산이 있다면 3개월 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여부와 또 상속을 내가 받는다면 단순하게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냥 승계할 것인지, 아니면 내가 받는 상속 재산을 한도로 해서 그 안에서만 채무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. 이 상속 포기 여부를 법원에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. 이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이 돼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승계받게 되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다음에 하셔야 할 일이 망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이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요. 또 망인, 즉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신 사업자였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많죠.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. 만약 상속세를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20%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6개월 내에 하셔야 되고요. 또 납부가 여의치 않으신 분은 분납 신청을 통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해서 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상속인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 침해자, 즉 증여받은 사람이죠. 이 사람이나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망인이 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.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이 1년의 제척기간 도가여부가 자주 다투어지는데요.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 이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부모님의 사망 시 상속인들이 해야 할 법적인 절차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.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